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최근 주춤하며 이제 집을 사도 될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주택 매매 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을 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고 말하죠. 시계열은 하락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 심리 지수는 반등했다고 하고, 전세가 하락, 토지가격 하락, 상가형 부동산 하락 등은 지속되는데, 이 와중에도 신저가를 쓰는 단지가 있고 반대로 신고가를 쓰는 단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바닥 그리고 반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특히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작년 12월부터 일부 지역에선 거래량이 올라왔고, 올해 1월부터는 그 거래량이 더 터지기 시작하더니 1월 30일부터 시작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작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부 몇몇 지역의 특수한 사례일 뿐 실제 유의미한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지난 임장 지역이었던 잠실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반등론, 이에 맞서는 데드캣 바운스론에 대해서 오늘 5분 임장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기사를 통해 대략적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인 서울과 잠실의 하락폭이 정말 상당하고요. 저번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본 미분양도 현재 7만 가구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건 역시 하방을 얘기하는 지표고요. 원래 아파트 값은 자주 오르고 내리고 해도 땅값만은 우상향하는 게 정석인데, 이번에는 땅값마저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인구 이동률마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집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우리는 이사를 하죠. 현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전월세로 이동할 때도 이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동률이 굉장히 줄었다는 건 그만큼 매수 매도 거래가 적고 전월세 거래도 적다는 증거겠죠. 전월세 거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갱신권이었죠. 그런데 이런 갱신권마저 이제는 안 써도 그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갱신권을 쓸 이유조차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동산 칼바람은 주택 시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과하게 올랐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 이 가격이 높아졌는데 최근 금리마저 급격히 상승하니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 지금이 바닥이라는 언론 기사들을 살펴볼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송파구도 급매물이 소진되며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고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최근 주춤하며 이제 집을 사도 될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이에 맞서서 주택 매매 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을 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고 말하죠. 심리만 바뀐 게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숨통을 트였다고도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현재 공급이 많은 인천도 하락 조정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고 하는데요. 언론 기사만 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도 신저가를 쓰는 단지가 있고 반대로 신고가를 쓰는 단지도 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자이는 이전 신고가가 16억 8천이었습니다만 지난 2월 2일 9억 3천에 거래되며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부산 해운대의 우동마린시티 자이는 이전 신고가가 18억 3천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 12억 8천에 거래되며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죠. 물론 두 거래는 증여성 거래일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는 특히 직거래이기 때문에 좀 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죠. 이번에는 신고가 단지들인데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 엠파이어는 지난 신고가 17억에서 지난 11월 29억에 거래되며 무려 12억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용산구 이촌 삼성 리버스위트는 지난 신고가 27억 8천에서 지난 11월 37억 5천에 거래되며 거의 10억이 상승했습니다. 두 단지 역시 세대수가 아주 많은 단지가 또 아닌데다가 초대형 평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겠죠. 실제로 현재 통계상 수치는 어떻게 나올까요? KBC 계열 자료를 통해 전국 분위기를 보면요, 사실 좋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마찬가지고 파란불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은 후행적인 데이터기도 하니까 현재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죠. 이렇게만 보면 시계열은 하락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 심리 지수는 반등했다고 하고, 전세가 하락, 토지가격 하락, 상가형 부동산 하락 등은 지속되는데 어느 곳에선 거래량이 터지고 특례보금자리론 준비금이 금방 소진될 거라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죠. 그래서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5분 임장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드리블을 해온 겁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인 잠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여러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와 유튜버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반등됐다는 느낌이 강하고 잠실은 그 분위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을 와보시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 실제 거래량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전달 드리면요. 먼저 이건 잠실의 엘스 실거래가인데요.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9월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거래가 조금씩 되더니 지금 2023년 1월, 2월을 기준으로는 꽤 많은 거래가 찍히고 있죠. 엘스 바로 오른쪽 리센츠의 실거래가인데요. 역시 엘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8, 9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올해 1월, 2월 거래가 좀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실주공 5단지인데요. 물론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단지라서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다. 1, 2월부터 거래가 터지고 있죠. 잠실의 시그니처 격인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5단지의 최근 실거래량을 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확실히 거래량이 반등됐다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 거래 건수들이 아주 많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떨어질 거다, 이제 대세 하락장 시작이다, 요런 게 100%였다면 이제는 뭐지? 설마 반등하나? 바닥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비율이 1대9든 뭐 5대5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니까요. 여기에 좀 더 거시적인 하나의 근거가 더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이 최근 반등했다는 겁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022년 12월 말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바닥 대비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대세 상승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직 전쟁 위험도 끝나지 않았고 경기 침체가 오긴 할 건지 약하게 올 건지 강하게 올 건지 요거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없으니까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금리는 고점 수준에 임박을 했고 이걸 더 올리면 실물 경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미국 주식 오른 거 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전망하냐고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락을 말씀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분명히 주식은 부동산에 선행하는 자산이다, 주식이 하락했으니까 부동산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지금 한국 코스피도 반등했고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도 반등을 했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만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바닥 혹은 반등의 근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던 저희 5분 임장이 파악하기로는 잠실과 같이 분위기가 괜찮은 몇몇 지역은 사실 지난 11월 정도에 이미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됐습니다. 초급매가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잠실은 초급매는 아예 없죠. 물론 몇몇 저렴한 매물이 있긴 한데 이건 동호수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잠실의 아파트들이 워낙 다 대단지라서 물건마다의 개별 특수성이 강하니까요. 여튼 지금은 급매들도 거치거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제일 잘하는 건 잠실의 집주인들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다녀보면 잠실에 사신 분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투자를 잘하시고 더 적극적이신데요. 이분들이 현재 잠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는 뷰가 약간 바뀌셨습니다. 급할 게 없다는 방식으로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에 동상이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걸 확인한 집주인,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인식의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으니 더 이상 초급매로 던지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바뀌었고 반대로 집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니 괜히 버티지 말고 저렴하게 넘기라 라고 말하는 매수인들은 네이버 부동산 호가 수준의 가격엔 사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양쪽 모두 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말 한마디에 1, 2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내 판단 한 번에 재산이 크게 휘청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바닥을 찍었는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확실한 건 나중에 돼서야 그때가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의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5분 임장은 꾸준히 현장의 분위기를 통계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